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로 사료값까지 폭등하면서 축산 농가들도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앞서 밀양에선 하루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 당선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본격 추진과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주부들은 장을 보기가 무섭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문 열기가 두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서민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장, 정현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임미라 씨. 4인 가족 전용 메뉴를 삼겹살과 된장찌개, 부침개로 정하고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정육 코너까지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며 할인 제품 위주로 골랐는데도 10만 3천 원이나 나왔습니다. 품목별로 보니 불과 석 달 전보다 삼겹살은 2배, 채소와 부침가루는 각각 20%, 식용유는 품절 사태 장기화로 비싼 올리브유를 대신 골라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계부를 쓰게 된 이유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저희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 자영업자들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껑충 뛴 원재료 가격에 음식값을 더 올려야 하지만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까지 줄어들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 올리려니 제가 부담스럽고 안 올리려니까 이 운영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비교적 여유 있는 직장인들조차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4,000원, 5,000원 하는 도시락 쪽으로 많이 소비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단체 급식을 하는 공공기관도 비상입니다. 채소류를 직접 손질해 재료 가격을 낮추고 반찬은 식용유가 필요 없는 구이용으로 대체하며 전략적 메뉴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튀김류보다는 버섯, 야채 메뉴를 오븐을 통해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전반적인 금액을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문제는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보다 0.2% 높은 5.6%, 6월에는 6%대 상승률이 예고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소비료가 지금의 상승은 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나머지 이제 물가들도 좀 많이 올랐죠.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에 이어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치솟는 환율로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소와 돼지의 도매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2,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경남 함영군의 한 농장.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사료값에 농가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4월 킬로그램당 48원이던 사료값은 같은 해 9월 108원, 지난 2월 158원으로 꾸준히 올랐고 오는 11월에는 283원까지 인상을 사료업체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20-30%가 지금 상승됐습니다. 한 7,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료값을 결제를 했는데 지금은 1억이 넘어가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계절적 수요로 킬로그램당 도매가가 지난달 6,385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 5,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팔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 것으로 농민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농가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5kg 한 포에 11,000원 하던 사료가 최근 16,000원까지 45% 오른 반면 마리당 소 가격은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올 8월 되면 또 한 번 더 사료값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건초값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초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산 조사료도 오를 수밖에 없고 사육주수 초과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까지 고려하면 소고기 가격은 킬로그램당 4~5천 원 정도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가 상승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급 과잉 우려까지 이중고, 삼중고가 덮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이후 경남에서도 지금처럼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에서는 그제 하루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집중되면서 논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노란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 논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옆 농로에도 물이 넘쳐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 27일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호우경보가 내려진 밀양에는 한때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넘쳐 논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주변 도로도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하루 종일 농로까지 물에 잠겼던 이곳은 밤사이 비가 잦아들면서 어린 모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침수가 반복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 농가의 근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어린 모를 이양해서 한창 지금 이제 커야 되는데 침수가 이래 가끔 되면은 지 몸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수확량도 줄어들 수 있고. 밀양시 상남면 일대 도로도 오후 한때 침수되면서 30여 분 동안 차량 운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낮은 제방 탓에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 당국에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좀 낮은 관계도 있고 지대도 좀 낮아가지고 항상 좀 우리가 동네에서 불안한 자리입니다. 이번 장마는 대기가 불안정해 특정 지역에 짧고 강하게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 경남에서도 밀양에 160mm가 넘는 비가 내린 반면 함양은 1mm에 그쳤습니다. 야간 시간대 집중호우로 저지대 침수, 계곡 하천 범람,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위험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남에는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와 통영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나가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짙은 안개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4도, 창녕은 2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밀양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3도, 진주 24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자를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 당선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본격 추진과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유일하게 부울경에서 승리한 장충남 남해군수 당선인은 임기 중 유치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과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책 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큰 국책 사업들을 제대로 순조롭게 출발시킬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고, 최대 현안 사업인 해저터널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내년 상반기 말 착공이 가능하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 성공을 위해 발로 뛰는 한편 해저터널 완공 후의 로드맵도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저터널이 완공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도로 계획이라든지 군 기본계획 또 경관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당선인은 앞으로의 4년이 남해의 미래 10년을 좌우한다는 비전으로 부정부패 없는 군정과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통합 행정을 꼭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투데이 경남으로 이어갑니다. 가족연극 쓰레기꽃 공연이 오후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거창권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이 오후 4시 거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청소년 전당 강당에 마련됩니다. 윤상기 하동군수 퇴임식이 오후 4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가 오전 10시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전선 진주 광양 구간 전철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돼 내년 4월쯤 개통 예정입니다. 진주 광양 구간 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55.08km의 비전철 구간을 시속 200km로 고속화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에 기존의 디젤 기관차 대신 전기 기관차가 다니게 됩니다. 남해군이 남해대교를 다시 찾는 국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이 사업은 190억 원을 투입해 브릿지 클라임과 주탑 전망대, 웰컴 센터, 오션 힐링 서클 등의 체험과 부대 시설을 짓는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계획으로 남해군은 빠르면 오는 10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주 지역의 미술사 정립을 위한 회화소록 전시회가 어제부터 시작돼 다음 달 10일까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진주 미술의 정체성과 한국 미술사에서의 위치를 확인하며 박생광과 이성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기록을 통해 지역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창원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 중심의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최근 정책 논단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에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인구 100만의 광역시급 대도시인 창원 특례시가 적극 참여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3+1 개념인 부울경창 메가시티의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주요 사업의 국비 3,329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진해신항 1단계 건설, 마창대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가야 역사문화센터 건립, 남해 서면, 여수 신덕 국도 건설,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등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3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경남의 6곳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한 동시에 총 사업비 1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통영시 견유 권역 약 70억 원, 72억 원, 거제시 송포 권역 약 66억 원, 남해군 미조 권역 약 50억 원 등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 동안 40년 이상 낡은 학교 75곳을 개보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시군교육지원청 정량평가와 선정위원회, 교육부 검토 등을 거쳐 선정된 75개 학교 99개 동 27만 4천 제곱미터에 대해 총 공사비 약 6,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통영과 거제 지역 섬 4곳이 행정안전부가 뽑은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선정됐습니다. 통영 욕지도와 거제 칠천도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첨벙섬으로,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을 갖춘 통영 대매물도는 캠핑섬으로, 다양한 제철 건강식을 보유한 통영 사량도는 보양섬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 2020년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주물을 만들던 노동자가 쇳물을 뒤집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총괄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모친 윤모 씨가 지난 2015년 7월 진주시 지편면 덕오리 일대 논을 매입한 뒤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후 주택과 연못 정자 등을 조성했지만 택지 조성을 위한 농지 전용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무허가 주택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는 모친의 부지 매입과 용도 변경, 건축 과정 등을 몰랐다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모친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군사용 훈련체계 전문 업체들에게 영상 시스템 표준 플랫폼을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영상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게 돼 공군과 해군용 시뮬레이터와 조종 훈련 장비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진보연합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오늘부터 스페인에서 펼쳐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나토의 새 전략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상들을 참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추종해 신냉전의 선봉에 서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